빨리빨리. 그냥 성급하고 거칠애 뿐인 문화일 뿐이야. 코로나19 초기 대응. 2주일 만에 진단 키트 개발이라니 믿을 수 없어. 미국 CNN 수석기자 마이클 앤더슨. 그는 한국에 오기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서구식 체계와 합리성을 신봉했던 이 남자, 한국을 얕잡아 봤던 거죠. 하지만 그가 한국에 발을 딛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한국 출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식 합리성과 철저한 체계에 익숙한 제가 빨리빨리라는 구호만 듣고는 단순히 거칠애에 불과한 속도만 앞서는 문화로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취재해야 할 산더미 같은 다른 이슈들이 있었고 한국은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CNN 본부에서 최근 관심 취재 주제로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사회적 속도 지수를 조사하고 있었는데 서울이 전 세계 모든 도시를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어 데이터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한국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본부로부터 건네받은 조사를 살펴보던 도중 코로나19 초기 대응에서 미국이나 독일 등 서구 국가들이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치는 동안 한국은 단 2주일 만에 자체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도입했다는 사례가 제게 한국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시스템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매번 이런 식으로 세계를 놀래키는 거지?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입국 심사와 보안 절차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신속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며 제 고정관념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입국 심사가 끝나는데 몇 분이나 걸렸을까요? 10분? 5분? 아니요, 단 몇 초. 먼저 무인전자 여권 심사대를 마주한 순간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서둘러 기계 앞에 섰습니다. 제 얼굴이 자동으로 인식되고 간단한 스캔 후 짧은 한숨처럼 모든 절차가 순식간에 마무리되었었지요. 이런 첨단 시스템이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라는 감탄이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수암을 찾는 곳에서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다른 나라에서처럼 긴 대기 시간이 없었고 제가 기다린 짐이 거의 도착과 동시에 컨베이어 벨트 위로 나타났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이 마치 철저한 계획 아래 정확하게 움직이는 기계 부품처럼 보였었지요. 한국의 빠른 속도, 문화가 단순한 서두름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공항에서의 첫 순간부터 제 마음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로 이동하는 택시를 잡아 타고 나서는 기사님께서 실시간 교통정보를 기반으로 최적의 경로를 안내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서울 지하철은 마치 시계처럼 완벽하게 움직였어요. 미국의 느린 절차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걸 직감했고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속도의 경험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동 중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경험한 속도의 마법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문을 받고 난 후 주방에서는 단 몇 분 만에 음식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테이블 위에 차려졌었지요. 요리사들이 마치 리듬감 있는 춤을 추듯 신속하면서도 정교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여기선 시간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정시 운행하는 대중교통 시스템 역시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이 정확한 시간에 정차하고 출발하는 모습을 보며 평소 약속에 늦곤 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지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시계 바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미국의 고장난 버스 정류장 GPS를 보며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렸던 제 모습이 떠올랐죠. 음식 한 접시 한 번의 버스 정류장에서 삶의 질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취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터미널역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되는지에 감탄했습니다. 곳곳에 밝고 분명한 표지판들이 있었고 저를 어디로 가야 할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으로 사람이 많은 곳이라 약간의 혼란을 예상했었지만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차분하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전혀 스트레스 받거나 급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고향에서 보던 급한 움직임과는 확연히 다른 차분한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들어섰을 때 절차의 신속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는데 심사관분들께서 미소를 지으며 제 서류를 확인해 주셨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보시는 모습에 감탄하였습니다. 긴 줄이나 불필요한 대기가 전혀 없었고 모든 단계가 신중하게 계획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의 한국에 대한 기존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철저히 리허설한 공연을 관람하는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고 밖으로 나오니 저는 분주한 도시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도시의 불빛은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택시 한 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기사님도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도로가 현대적이고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항에 이어 이곳에서도 기사님은 교통, 체증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에 대해 조언해 주셨고 그 조언은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진심으로 저를 빠르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외국인을 환대하는 나라라고 들었지만 막상 직접 경험하고 나니 앞으로 경험이 더욱 기다려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모든 순간은 이 나라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매력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한때 단순히 서두르는 삶의 방식이라며 비판할 마음으로 이곳에 왔었지만 이제 한국의 효율성과 따뜻함을 직접 경험하며 속도가 강점과 철저한 계획의 표식일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설렘과 호기심이 섞인 마음으로 일어났고 속도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이 독특한 문화를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작은 디테일들이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모습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상점 주인들은 진심을 담아 진열대를 정리하셨고 길거리 상인들은 고객들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주셨으며 심지어 신호등조차도 사람들의 흐름에 완벽하게 맞춰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요소들이 어우러져 질서와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이 되고 저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강남에 위치한 서울의 가장 분주한 스타트업 사무실 중 한 곳을 취재차 방문 준비를 하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놀라운 속도와 혁신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기에 직접 눈으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세련되고 현대적인 건물에 도착하였을 때 친절한 접수원이 저를 맞이하며 회사 회의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건물 내부는 밝은 조명과 매끄러운 유리벽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활동 소리로 가득하여 마치 미래 속으로 발을 들여놓은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신선한 커피향과 결연한 의지가 공기 중에 섞여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강남 한복판 혁신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스타트업의 젊은 리더 최 대표를 만났습니다. 단 며칠 만에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꾸는 마법 같은 능력으로 유명한 분이었죠. 취재 약속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최 대표는 문을 열자마자 그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생기 있는 눈빛이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30분 전부터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죠.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이 사람의 DNA에 새겨진 삶의 방식임을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어나가려면 시간 약속을 지키는 건 필수입니다. 라고 말했죠. 최 대표는 회사의 운영 방식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짧은 주기로 움직입니다. 매주 새로운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프로토타입을 뚝딱 만들죠. 그리고 바로 시장에 던져 테스트합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즉각 고쳐나가요. 그의 목소리는 자부심으로 가득했고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전투의 북소리처럼 제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죠. 이곳에서 속도는 단순히 서두름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진화하는 생존 전략이라는 걸. 그리고 그는 최근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눈을 반짝였어요. 도시의 점심시간은 전쟁터나 다름없죠. 식당마다 사람들이 몰려 줄을 서고 기다리다 지쳐 포기하는 일상이 반복됐어요. 그래서 우린 이 문제를 해결할 앱을 만들었습니다. 이 앱은 단순한 내비게이션이 아니었어요. 주변 식당의 입장을 미리 예약하고 웨이팅이 있다면 실시간으로 기다리는 시간과 대기 인원 수까지 알려줍니다. 심지어 메뉴 추천까지. 아이디어에서 작동하는 프로토타입까지 단 8주 만에 완성했죠. 미국 실리콘밸리라면 몇 달 걸릴 결정을 이곳에선 단숨에 해냈습니다. 최 대표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실제 점심시간이면 강남 거리는 사람들로 터져나갔어요. 30분 줄 서서 밥 먹고 돌아오면 업무 시간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이 앱을 만든 뒤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직장인들은 앱으로 미리 식당을 예약하고 대기 시간 5분이면 바로 착석하고 대기 인원이 많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시간을 쪼개 효율적으로 배분했어요.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죠. 예전엔 점심 먹는데 이 시간 낭비했는데 이제 20분이면 끝나요. 남은 시간은 커피 한 잔의 여유까지. 이 앱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도시의 혼돈을 질서로 바꾼 혁명이었죠. 저는 그제야 확신했어요. 이곳의 속도는 부주의함이 아니라
압박 속에서 창의력을 폭발시키는 힘입니다. 최 대표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빨리빨리는 우리의 무기예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의 방식이죠. 그의 눈빛은 마치 미래를 꿰뚫는 듯했고 저는 이 혁신의 현장에서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건물을 나서면서 저는 엄청난 영감을 받았습니다. 스타트업에서의 경험은 속도와 혁신이 반드시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명확한 계획, 끊임없는 협업, 그리고 공유된 비전이 단 몇 날 만에 인상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빠른 속도의 환경은 경솔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포착하여 똑똑하고 집중하며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자세를 의미하였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심층 취재를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의 놀라운 속도 문화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 뿌리를 알아내기 위해 이 교수님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사회적 속도 지수에 대해 연구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전쟁의 참화 속에서 국민들이 단 몇 분 혹은 몇 초 만에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쟁으로 잃은 것이 너무 많았기에 국민들은 한치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신속하게 행동함으로써 생명을 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았었습니다. 더 나아가 1960년대부터 시작된 급격한 산업화 시절의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당시 한국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1970년대의 경제 성장률이 8에서 9%에 달하며 서구의 200년치 발전을 단 몇십 년 만에 이루어낸 놀라운 기록을 세웠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시간의 소중함을 체득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한 결과였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빠르게 대처하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처럼 위기 상황에서 빠른 대응과 적응력이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렸었고 그 결과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히 속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역사적 고난과 위기, 극복의 경험에서 비롯된 국민들의 생존 본능과 혁신적 사고의 결과임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모여 오늘날 한국의 빠른 발전과 위기 대응 능력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체험하였습니다. 이후 장소를 옮겨 서울 중심에 위치한 IT 회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리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중 한 분이신 사라박님을 인터뷰하였는데요. 저는 사라박님께 어떻게 이렇게 빠른 업무 환경 속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일하시는지 그리고 업무에 임하는 비결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라님은 한국에서는 업무 시간과 휴식,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시스템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매 순간이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희는 짧은 휴식을 통해 마음을 재충전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균형이 창의력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책상 위에 컴퓨터, 서류, 그리고 커피잔까지도 제자리에 딱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동작이 세심하게 짜여진 춤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사라박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리더니 독일의 사회학 연구자 한스 밀러님으로부터 영상 통화가 왔었습니다. 사라박님이 저의 취재를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한스 밀러님을 소개시켜 준 것이었는데요. 한스 밀러님은 시간 관리와 효율성에 관한 각기, 다른 문화의 작동 방식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갖고 계시기로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한스 밀러 교수는 독일의 업무 문화와 지금 제가 목격하고 있는 한국의 업무 문화를 비교해 주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독일에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모든 단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재확인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업무 방식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곳의 속도는 부주의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준비와 강한 팀워크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라고 차분하고 존중하는 어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스 밀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경청하며 각 문화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한스 밀러님께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스 밀러님께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있었던 한국의 놀라운 대응 시스템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독일의 경우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되었다고 회상하셨지만
한국은 단 2주일 만에 자체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단 3주 만에 전국에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도입한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한국은 최초로 신속하게 진단 키트를 개발한 나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력이 앞선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시간을 압축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는 빨리빨리 문화의 산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의 대응 시스템이 어떻게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한스 밀러님은 실제로 한국 정부는 긴급 허가 절차를 통해 7일 만에 5종의 진단 키트를 시장에 출시했고 초기 검사 건수는 하루 평균 2만 건 이상에 달했습니다. 또한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며 한 곳에서 동시에 수백 명을 검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의 신속한 대응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위기 극복 경험과 국민들의 단합된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한스 밀러님의 감동적인 말씀이 제 가슴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고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위기 상황에서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수치와 사례들은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의 모범적인 위기 대응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는지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건물을 나서며 저는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IT 회사에서의 경험을 통해 혁신이란 무턱대고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일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빠르게 움직이는 환경 속에서도 창의력과 따뜻함,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번 방문은 제가 일과 발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명확한 계획과 배려, 깊은 마음으로 활용되는 속도가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죠. 오늘 저는 서울 거리를 걸으며 여러 감정이 뒤섞인 마음을 느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한국의 빠른 업무 문화와 혁신적인 정신에 대해 배웠었지만 이제는 이곳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좀 더 깊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졌던 빨리빨리 태도에 대한 의구심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고 일상의 속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해하고자 하며 저 스스로의 좁은 편견의 장벽을 깨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날 미리 섭외해두었던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 어르신 부부를 만났습니다. 평소 새로운 기술에 다소 경계심을 가지셨던 그 부부는 최신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절차를 익히고 자유롭게 결제를 진행하였었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세월이 흐르더라도 배움의 늦은 때는 없다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최근 폭우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어르신 두 분을 포함해 지역 봉사자들이 신속하게 모여 대피소를 설치하고 구호 물자를 준비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에서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공유하며 대처했던 건데요. 그들의 단합된 행동과 빠른 대응은 위기 속에서도 사랑과 배려가 빛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편견의 장벽이 무너지고 모두가 함께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발휘되는지를 몸소 느꼈습니다. 기술과 신속한 대응이 연령을 초월하여 모두에게 희망과 변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음을 깊이 체험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마음을 느꼈습니다.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저에게 속도와 배려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준 장소들과 사람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았습니다. 공항에서의 순조로운 도착부터 현지 인터뷰에 참여해준 사람들과 활기찬 대화까지 제 마음속엔 저를 변화시킨 수많은 순간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내딛는 모든 걸음은 한국이 단지 빠른 움직임의 나라가 아니라 매 순간을 소중하게 활용하는 나라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생각을 거듭할수록 저는 여기서 속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도구임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서두르거나 부주의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개선하고 혁신하며 서로 도우며 살기 위한 방법임을 배웠습니다. 시장의 상점 주인들이 고객의 변화하는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계획을 즉석에서 조정하는 모습을 보았고 커뮤니티의 여러분들이 일상의 문제를 빠른 판단으로 해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저는 도전들을 기회로 바꾸는 결연함과 창의력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모든 취재 일정을 마치고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에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눈으로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빠른 발전과 사려 깊은 계획의 균형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리라 다짐하였습니다. 한국은 빠른 속도가 깊이를 잃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지혜,
그리고 희망으로 삶을 품는 방법임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열린 정신을 안고 저는 하늘을 향해 이륙하였고 한국의 정신을 언제나 간직하며 앞으로 나아가리라 결심하였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혁신적인 대응 시스템을 취재하며 그 속에 깃든 따뜻한 배려, 국민의 단결, 그리고 놀라운 효율성을 직접 체험한 CNN 수석기자 마이클 앤더스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무빙아트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